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 휴가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 물놀이인데 그만큼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이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다 계곡 가시기 전에 꼭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처 요령과 안전수칙 배워보겠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교육운영팀 김진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교육운영팀 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하면 자연스럽게 안전사고가 따라와요. 예. 실제로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인명피해가 그 해수욕장보다는 강, 하천, 계곡에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2020년 자료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3명인 반면에 해수욕장에서는 네. 계곡이나 강, 하천에서는 19명으로 그 비율이 약 6배 가량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훨씬 그렇군요. 높네요. 예, 맞습니다. 물놀이 사고 발생 원인 그리고 유형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요. 특히 안전 부주의는 계곡이나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에서 발생을 합니다. 계곡은 그 바닥 특성상 어느 곳은 깊고 어느 곳은 낮아져서 수심이 낮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머리나 발목을 부딪혀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수심이 깊은 곳에 가면은 해수보다 담수가 부력이 낮아요. 그래서 물에 빠질 확률이 더욱 커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주 수영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음주 후에 수영을 하면은 이제 심장이 무리가 와가지고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제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어서 음주 수영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물놀이 가기 전 안전을 위해서 꼭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일기예보와 조성예보입니다. 일기예보는 여러분들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악천 후에 이제 하천이나 계곡이 범람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바람이 세면은 이제 풍랑으로 파도가 이제 커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조성예보를 보라는 이유도 이제 주로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몰라서 고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의외로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해서 사고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 위험 표지판에 물놀이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물놀이를 해가지고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들어가지 마시오 써 있는데도 꼭 들어가시고. 예, 꼭 줄을 엄청 이중 삼중으로 쳤는데도 안전 펜스까지 넘어가서 꼭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종종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왕이면 이제 저희가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도 입고 운동을 할 때 운동복을 입는데 물놀이를 할 때 구명동이를 착용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명동이를 착용하고 이왕이면 발바닥도 이제 보호할 수 있게 아쿠아 슈즈를 신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놀이 후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귀 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답답해서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후비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끼손가락으로 파줘야 되는 거 빼고 아닌가요? 싶잖아요, 물을. 이제 물에 불려지면은 이제 피부가 약해져서 작은 힘에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이제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후비지 마시고 너무 답답하면 병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놀이 중에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담수나 해수 쪽에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 있어요. 그 미생물들에 의한 질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나 복통이 발생되면은 병원에 가고, 또 이제 물을 잘못 마셨을 때 기도로 들어가면 아주 소량으로라도 익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일명 마른 익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익사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종종 있는 이제 현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물이 들어가면 이제 답답하거나 헛기침을 하게 되니 꼭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사고라는 게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게 참 맞아요. 문제인데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좀 대처할까요? 이제 제가 물에 빠졌을 때를 설명드리기 전에 항상 어디를 놀러 갈 때는 2인 1조로 2인 이상이 꼭 놀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도요? 예, 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목적지를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두고 가는 것이 좋고요. 네. 물에 빠졌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에서 사선으로 탈출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 레저 인구들이 늘어나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종종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잡을 곳이 있어서 올라올 수 있을 때는 자세를 낮춰가지고 천천히 이제 육지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담벼락이 있거나 방파제가 너무 높아서 탈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호각 소리를 내거나 살려주세요를 외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앞서서 구명동이를 입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게 되니까 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특히 우리 아이들과 물놀이를 할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보호자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아이와 함께 같이 물놀이를 하는 게 좋고요. 그마저도 마땅치 않으면 앞서 말했듯이 인명구조 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 구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놀게끔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뭐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물 색깔이 푸른색이나 어두운 색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비되는 파란색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구명동이 색깔이 이 물과 보호색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색깔을. 예, 그래서 구명동의 색깔이 사진 자료에도 보다시피 빨간색인 게 그러네요. 많고 주황색인 게 많은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네. 띄는 색깔로. 예, 눈에 띄는 색깔로 구명동이나 수영복을 착용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저체온증이 쉽게 와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조와 응급처치하는 것도 배워놓으면 참 쓸만할 것 같은데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익수자를 이제 구조할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할 때는 먼저 이제 직접 구조를 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인명구조함을 찾아가지고 구명줄이나 구명부안을 던져주거나 네. 그마저도 없으면 주변에 밧줄 또는 뭐 페트병 등을 이용해서 구조를 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구조 후에 익수자가 이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셔야 되는데요. 네. 오. 예, 심폐소생술의 경우는 이제 익수자가 호흡이 없을 때는 무조건 이제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주변 상황이 안전한가 살펴보고 119 구조대에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주변에 있는 분의 특징을 얘기해서 여기 원피스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여기 와이셔츠 입은 남자분 그 AED 자동 재생기를 좀 갖고 가져다 와주세요. 하고 지시를 특정인에게 정확히 해야 되는군요. 예, 정확히 요청을 해서 해야 되고요. 이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119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거나 상황이 되면은 꼭 이제 익수자의 옷을 벗긴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익수자의 옷을 벗겼으면은 저희가 이제 흉부 압박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네. 흉부 압박의 경우에 이제 찾기가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전문가들은 복장뼈 2분의 1 지점을 압박을 하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찾기가 어려우니까 젖꼭지 사이의 정 가운데를 압박을 해주고요. 네. 이때 압박하는 범위는 깊이는 손가락 2마디 정도 해서 5cm 정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압박하는 부분은 제 손꿈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깍지를 껴서 들어주는 이유는 이 손꿈치가 정확하게 이 흉부를 압박하기 위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할 때 수직 방향으로 압박을 해주시고 익수자 같은 경우는 또 인공호흡도 중요합니다. 이제 질식성 심정지이기 때문에 꼭 인공호흡을 해주시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 이마를 잡고 턱을 잡아주시고 고개를 뒤로 젖혀주셔서 인공호흡을 2번 하고 심폐소생술을 30번에서 30대 2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30대 2의 비율로. 예, 분당 네. 100에서 120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것도 사실은 연습을 해보고 안 해보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심폐소생술 연습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도 해양수산부와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양안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정확한 프로그램명은 2022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이라고 하고요.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명뗏목 안에 있는 의장품, 즉 그 안전용품이라고 하죠. 비상식량 같은 거를 알려주고요. 어떤 게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VR로 선박 활동 시 5가지 사고 종류에 대해서 체험해 보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명뗏목을 터뜨리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 생존 수영을 통해서 구명뗏목까지 탑승하는 것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생존 수영은 배워두면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예. 생존 수영 같은 경우에는 꼭 배워두면 좋은 게 실제로 2017년에 한 청소년이 인천 앞바다에서 800m 정도 연안에서부터 멀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생존 수영 중에서 입새뜨기 자세라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통해 가지고 약 30분간 그 체온을 유지해서 구조된 그 사례가 있고요. 네. 생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수영과 그 목적성이 다릅니다. 최대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물에 뜬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수영이기 때문에 물놀이 전에 꼭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철 휴가철 앞두고 바다 혹은 계곡으로 휴가 계획 잡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린 안전수칙들 꼭 잘 숙지 한 번 더 하셔서 안전한 물놀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